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작년 그 3월 저점에서 그은 이 추세선이 딱 3,200포인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불안하게 등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추세선을 지켰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장기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시면 이제 DMI라는 지표인데 이 빨간색 선이 위에 있으면 이제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고 파란색 선이 위에 있으면 매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사실 그 계속 지금 빨간색 선이 위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거의 만났습니다. 여기 추세선에 거의 근접한 것처럼 힘의 균형이 딱 거의 중심에 이제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3,200포인트 정도를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흐름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가 된다면 어쨌든 장기 추세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3,200포인트가 지켜지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아직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보면 어떤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이제 5월 저점에서 그 추세선을 이제 그 7월 8일 날 이렇게 이탈을 하는 바람에 중기 이제 상승 추세도 좀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중기로는 지금 등락을 하면서 이제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있는데 그래서 방향성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로 보면은 그 DMI 지표에서 파란색 선이 위에 있어서 조정 압력이 조금 더 우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빨간색 선이랑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중립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일봉 차트로 보면 좀 횡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했다가 이제 결국 실패를 하는 바람에 추세 국면 진입에 일단 실패한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그 3,316포인트가 이전 고점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줘야 또 다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방향성 모색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3,316포인트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다시 또 저항대로 작용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하방이 좀 이렇게 지지가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위로 강하게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 증시를 좀 보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 연초 이후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 2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단기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21선도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고 이제 지난 5월 저점대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보인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이 가격대의 저항이 상당히 강할 걸로 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고 혹시라도 요 27,400포인트인데 요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만의 각권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보시다시피 60일이나 121선 위에 있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결국 전고점 돌파 시도는 이제 실패해서 다시 이제 중기로 보면 횡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60일 평선 이제 살짝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120일 상승 탄력도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좀 다시 또 상승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강하게 1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좀 조정을 하면서 탄력이 둔환되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대만 지수를 보더라도 일단 좀 하방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상승을 그렇게 강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그나마 상당히 견조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평선들도 완전히 정배열이고 다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신고가 경신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 단기로만 보면 박스권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우리 이제 4,050에서 4,250포인트 정도, 약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목표로 보면 4,250에서 이제 목표로 보면 4,450 정도가 되는데 한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2, 3월에 이제 박스권 크기만큼 4월에 이게 올라갈 때 딱 올라가고 또 이제 조정이 또 2달짜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은 어쨌든 신고 국면이긴 하지만 단기로는 상승 가능한 폭이 좀 그닥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주가가 아니라 이제 환율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건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달러 인덱스 올라오면서도 주가 그나마 좀 반등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93.5포인트 정도의 이전 고점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에서 이렇게 밀리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랑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1선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미. 만약에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121선 위에서 저점이 나오고 또 이 고점을 넘어간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달러화 지수를 보면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저항대 근접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상하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마이너스 7천 계약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년 3월 이후로 3월 말 이후로 선물 외국인 누적 선물 순매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좀 컸다라는 얘기고 물론 또 주 후반엔 다시 플러스로 돌려서 지금 수준에서 이제 뭐 플러스 만 계약 정도가 되고 있는데 누적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도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뭐 계속 이제 3만 계약 이상 넘어가는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그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또 다시 만약에 얘가 또 매도로 돌아서고 이러면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 포지션도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물론 대체로는 이제 순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뭐 위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지난주에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로는 좀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긴 하지만 위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저항대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 가능한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안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